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머를 위한 배우고 있고요. 오늘 4장 첫 시간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를 배울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은 조합 논리 회로, 5장은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당연히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메모리 기능이 합쳐진 거라서 조합 논리를 먼저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4장의 그 목차를 보면요. 4.1은 이제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소개고요. 4.2절은 그 조합 논리 회로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K-맵, 카노프 맵이라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이런 조합 논리 회로의 기성품들, 미리 만들어진 디지털 부품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4.1절입니다. 4.1절 목차를 보면 이제 목차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4.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는 의도도 있지만 4.1절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을 먼저 눈에 익혀 두시라는 뜻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and or 회로, and or circuit 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가산기,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덧셈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세부 섹션은 덧셈기를 만들어가는 순서예요. 한 비트 반 가산기를 만들고요. 얘를 조금 응용해서 한 비트 전 가산기를 만들고 얘들을 병렬로 연결시켜서 멀티비트 가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산기를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감산기, 즉 뺄셈기를 만들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요. 가산기를 조금 개조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상태 비트라는 의미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 텐데요. 이런 진리표를 한번 보시죠.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표에 1이 나오는 인풋의 값들만 고려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표는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표 한 줄은 AND 관계죠. X는 0이고 그리고 Y는 1입니다. 그러니까 AND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해 드렸던 AND OR 회로, 이놈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죠. 이 예제는 출력이 1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요렇거나 요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표의 이 줄간은 OR 관계고요. 진리표의 요 칼럼들은 AND 관계다. 그래서 요놈을 논리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그냥 소개 영상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진리식은, 논리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보통 덧셈은 OR이고요. 덧셈에 선을 하나 더 그린 걸 XOR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연습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 AND OR 서킷, AND OR 회로라는 거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논리식이에요. 만약에 인풋이 두 종류인데 X와 Y 두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인풋에 X 바 Y 바, 그러니까 not 입력도 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논리식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회로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일단 1층에서는 AND 게이트가 쓰이고요. 2층에서는 그 결과를 ORing 합니다. 이런 회로를 AND OR 회로라고 해요. 진리표로부터 논리식을 구하고 그 논리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무조건 AND OR 회로가 됩니다. 요 AND OR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논리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AND OR 회로가 있고요. 그 반대인 OR AND 회로가 있어요. 그 게이트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AND는 프로덕트 곱셈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OR은 덧셈의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ND OR 회로를
sum of product circuit이라고 해요. product AND 회로를 통한 것을 sum, OR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SOP 회로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OR AND 회로는 product of sum, POS.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한데 곱의 합 또는 합의 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 AND죠. 그냥 곱의 합입니다. 곱셈을 먼저, 즉 AND 게이트 먼저 하고 OR 게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만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밑에 좀 더 설명이 있는데 설명 각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덧셈기를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서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비트 반가산기를 만들고요. 한 비트란 말은 그냥 비트 하나의 덧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이면 1이죠. 그리고 한 비트 반가산기가 완성되면 얘를 어떻게 조금 고쳐서 한 비트 전가산기입니다. 반쪽짜리 가산기에서 완전한 가산기로 바꿀 텐데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한 비트 반가산기 들어갑니다. 한 비트 반가산기니까 입력은 A, B 두 종류가 있겠죠. 00부터 11까지 네 종류입니다. 얘를 다 썸과 캐리, 출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사실 앞에서 한번 봤던 회로입니다. 그래서 썸을 보면 이렇게 나가니까 XOR 게이트를 쓰면 되고요. 그러면 썸이 나오고요. 캐리는 이 경우에만 1이 나가니까 11인 경우, 즉 AND 게이트를 사용하면 캐리가 나갑니다. 이게 반가산기의 논리도죠.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가산기 논리식입니다. 앞에서 러지컬리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올려둔 파일도 열어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놈을 왜 반가산기라고 하냐면 이놈은 캐리를 출력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1010 0010 이렇게 더하면 0-0은 0이죠. 1-1은 썸은 0이 되고요. 캐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올라오는 캐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가산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반가산기는 썸이 두 개 A, B밖에 없죠. 올라오는 캐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가산기, 반가산기라고 하고 올라오는 캐리까지 고려하는 가산기를 전가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비트 전가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진리표로 구하면 되고요. 이 진리표로부터 요걸 구하는 건 조금 복잡한데 논리식들이 다 있으니까 각자 한번 보시면 될 듯해요.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을 따라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한번 설명을 해보죠. 썸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썸을 보이면 지금 회색으로 딱 표시를 해뒀죠. 그런데 회색으로 표시된 이 줄을 보면 1의 개수가 홀수개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XOR 게이트는 1이 하나 있을 때만 1이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1이 홀수개 있을 때 1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XOR을 두 번 연거푸하면 썸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짧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캐리아웃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1이라고 하면 요런 경우와 또는 요런 경우에 1이 나가는 거죠. 요 두 가지 입력의 공통점은 A와 B는 다 1이고 캐리는 0이거나 1이에요. 이 말은 캐리 입력에 상관없이 A, B만 1이면 캐리아웃이 1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A and B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스스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 한 비트 전가산기가 완성되면 이제 이놈들을 여러 개 붙여서 멀티비트 가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4비트 A,
4비트 B를 내서 썸을 구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걸 캐리를 구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 4비트가 들어가고 B 4비트가 들어가서 썸 4비트가 나오고 캐리 아웃이 나올 겁니다. 여기 V라고 표시해 뒀는데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버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 멀티비트 가상기를 리플 캐리 애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리플이라 그러면 그렇게 잔잔한 파도죠. 그 잔잔한 파도의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순차적으로 퍼져나간다라는 뜻에서 캐리가 리플처럼 퍼져나간다라는 느낌이어서 리플 캐리 애더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멀티비트 가상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낮은 비트 A 비트, 한 비트 A0 더하기 B0 하는 한 비트 풀헤더, 계속 이렇게 해서 4개의 풀헤더를 순차적으로 붙여서 4개의 썸을 순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비트의 캐리 아웃이 상위 비트의 캐리 인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가장 하위 비트의 캐리 인은 제로가 들어오면 되겠죠. 가장 하위 비트에는 캐리가 당연히 없으니까요. 요걸 리플 캐리 애더라고 하고요. 실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2비트 리플 캐리 애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게 하나의 한 비트 풀 애더고요. 요게 하나의 한 비트 풀 애더입니다. 그래서 하위 비트에서 나오는 캐리 아웃이 상위 비트의 캐리 인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렇게 보면 사실 복잡한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풀어서 볼 텐데 그게 이제 회로의 패키징이라는 겁니다. 회로 패키징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회로는 한 비트 풀 헤더예요. 한 비트 풀 헤더를 만들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Logically 사이트에서 조금의 절차를 거치면 이렇게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는데 A, B 한 비트씩 캐리인 한 비트, 즉 3개 입력이 들어가서 2개의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비트 가상기입니다. 이걸 패키징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커스텀 칩이 하나 생겨요. 이 놈을 이제 drag and drop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는 2비트 멀티비트 가상기예요. A0와 B0를 더하는 놈을 하위 비트의 풀헤더, 이놈의 캐리 아웃이 상위 비트의 캐리 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재밌습니다. 설명을 찬찬히 보시면서 꼭 직접 한번 패키징도 해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놈은 이제 4비트입니다. B 4비트, A 4비트를 더하고요. 가장 하위 비트는 제로를 캐리 인으로 넣고요. 4비트의 썸과 가장 상위 비트에서 캐리 아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 값을 달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3이고요. 이진수니까 오른쪽은 2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3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5죠. 캐리는 제로고요. 자, 오늘 좀 많은 부분인데 빨리빨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제 교재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오늘은 가상기를 했으니까, 즉 덧셈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뺄셈기, 감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